반갑습니다. 주식대박 보좌관입니다. 화이팅! 이번 영상은 전기차 배터리 관련 두 번째 영상입니다. 첫 번째 영상에서 말미에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지난 1년여간 테슬라가 코발트가 불포함된 LFP 전지를 사용하는 방안을 중국 CATL과 논의해 왔는데 지난달 6월에 리튬 인산철 배터리 사용에 대한 정부 관련 부처 승인을 획득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CATL과 그동안 논의를 해왔는데 이제 앞장선다. 근데 LFP 배터리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왜 코발트가 없는 전지를 사용하려 하는 걸까요? 그리고 테슬라 전기차 한 대에 몇 킬로그램의 코발트가 사용되고 있을까요? 앨런 머스크 테슬라 CEO는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서 5월에 하려고 한 배터리 데이를 연기해서 9월 15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코로나 때문이었는데요. 테슬라 역사상 가장 흥미진진한 날이 될 거라고 할 정도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9월 15일 배터리 데이가. 근데 그렇게 주목을 끌고 있는 이유는 역시나 조금 전 말씀드린 LFP, 코발트가 없는 신형 배터리 공개 때문인데 LFP가 과연 뭐길래 그쵸? 근데 이런 와중에 국내 3사 배터리 제조업체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근데 우리나라 전지기술의 역사는 짧아요. 2000년대 초반에 LG화학이 먼저 시작을 했고 또 다양성도 부족합니다. 이는 분명 사실이고요. 일본의 경우 산요가 1990년에 니켈 수소 전지를 개발했고 또 소니가 1991년에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내 3사도 산철, 리튬황, 전고체 전지 등으로 기술 다양화가 필요하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광물이 코발트입니다. 단단하고 광택이 나는 은혜색 금속이고요. 보통 지각에서 주로 화합물 형태로 존재한다고 합니다. 코발트. 그러면 처음에 말씀드린 코발트가 불포함된 LFP 전지는 어떤 거죠? 어떤 걸까요? 테슬라랑 관계가 깊으니까 분명 알아봐야 됩니다. LFP 전지, 리튬 인산철 전지는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상대적으로 안전성이 높고 가격 경쟁력이 훌륭하다고 합니다. 구조가 안정적이어서요. 수백 사이클이 지나도 배터리 용량 감소가 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명이 길어서 LFP 배터리를 100만 마일 배터리라고도 불려진다고 합니다. 가격은 현재 테슬라가 사용하고 있는 것보다 수십 %가량 저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최근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서 LFP 전지를 채택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국내 3사가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분명 LFP 전지도 대안이 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분명 국내 3사가 LFP 배터리에 진출하지 않는 이유가 있죠. 보통 일반적으로 3원계 배터리라고 하면 니켈, 코발트, 망간, 니켈의 N, 코발트의 C, 망간의 M, 그래서 NCM 배터리라고 하잖아요. 이 3원계 배터리 대비 에너지 밀도가 낮아서 주행거리를 늘리는데 불리하다는 게 이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편 최근 주요 업체들이 2차 전지의 코발트 함량을 낮추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유는 코발트가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원자재 중에서 가장 단가가 높고 또 전 세계 매장은 약 700만 메트릭 톤인데 6년 후인 2026년경에는
공급 부족이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그림을 보시면 여기가 콩고예요. 콩고 민주공화국인데 아프리카 코발트를 채굴 중인 이국 노동자의 그림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코발트 방송 처음에도 보여드렸죠? 예, 이처럼 보여드렸습니다. 은혜색 금속이다. 지각에서 주로 화학물 형태로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구리와 니켈 광산에서 부산물로 얻어지는 코발트가 희소성이 매우 높아서 하얀 석유라고도 불리고 그러니까 가격이 높죠. 지난 6월 기준 런던 금속 거래소에 따르면 코발트 현물 가격은 톤당 29,000달러였습니다. 니켈의 2.5배, 망간의 무려 25배에 달하는 가격이니까 굉장히 비싼 거죠. 더욱이 지금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 세계 코발트 물량의 60% 이상을 콩고 민주공화국이 담당하고 있는데 올해 초부터 코발트 시장에 대한 국가 독점을 강화하면서 공급난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고요. 콩고라는 국가가 내전과 부족 간의 갈등이 잦아서 최근 3-4년 사이에도 수차례 코발트 공급의 차질을 빚어왔습니다. 콩고 코발트 광산에서 아동 노동 착취가 자주 발생하면서 코발트가 분쟁 광물로 지정되기도 했고 또 국제 거래에서 제한을 받는 점도 공급난을 부추기는 요인이라고 합니다. 과연 테슬라 전기차 한 대에 몇 킬로그램의 코발트가 사용될까요?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전기차 한 대에 약 15kg의 코발트가 쓰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에도 약 10g의 코발트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 테슬라가 2차 전지 업체에게 의존하는 것과 달리 직접 코발트 물량을 확보, 조달할 것으로 보이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게 스위스 업체인가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내 배터리 업계도 코발트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추는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코발트. 직접 코발트 물량을 확보 조달하고 있어요. 테슬라는. 최근에 콩고까지. 그래서 여기 글렌코어와 주요 업체의 코발트 공급 계약을 보시면요. 삼성 SDI. 물량이 비공개되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 BMW, 테슬라, 그쵸? 계약기간 비공개. 삼성 SDI는 5년, 연평균 한 4,200톤. SK이노베이션과는 연평균 한 5,000톤. 테슬라와는 6,000톤. 직접 뛰어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발트 의존도를 점진적으로 낮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고 그럼 LG화학은 GM과 손잡고 코발트 비중을 현재 20%에서 10% 미만으로 내린 NCMA 아까 뭐라고 했죠? 니켈, 코발트, 망간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3원계 배터리인데 여기다가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A, 알루미늄. 그래서 코발트 비중을 현재 20에서 10% 미만으로 내린 이 NCMA 배터리 얼티움을 생산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GM과 LG화학의 얼티움 배터리를 알 수가 있고요. 이건 배터리 셀이라고 합니다. 현재 니켈의 비중이 이제 60%인데 이 비중을 80% 이상 높이고 코발트도 낮추는 대신에 그만큼의 비중을 알루미늄으로 메꾸겠다. 그래서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 알루미늄을 추가시키는 건데 니켈 비중이 높아지면 주행거리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분명히 장점이 되겠죠. SK이노베이션도 니켈 비중을 무려 90%로 늘리고
그럼 주행거리 늘어나겠죠? 네, 코발트 비중을 약 5%로 줄인 배터리의 생산을 앞두고 있고 삼성 SDI도 니켈 비중이 80% 이상인 하이니켈 양극 소재를 적용한 배터리를 2021년에 선보일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최근 국내 대기업들의 고무적인 회동이 이어지고 있고 이번 달 7월에는 이제 정의선 부회장이 SK그룹의 최태원 회장과의 만남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친환경차의 패러다임 변화에서 이들 기업들에게 분명 좋은 기회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굉장히 큽니다. 그쵸?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관련 영상을 두 개로 나눠서 준비해 봤습니다. 이제 전기차 관련된 기업을 소개하는 영상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오늘 7월 2일 수요일날 올린 아니죠. 목요일이죠. 그렇죠? 7월 2일은 네, 올린 이 두 개 영상을 보신 분이라면 분명 어렵게 느껴지지 않고 정말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많은데 그 기업들의 회사 내용, 뭐 배터리 내용들 접하시는 데 있어서 분명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 첫 번째 영상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텍스트란에 이번 영상 아래에 관련 영상 첨부해 놓을 테니까요. 꼭 한번 봐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에서 흔들거리는 종목을 선택하시면 방송 업로드 후에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